안녕하세요. 연애고스TV 송미정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고등학교 절친에게 아내를 빼앗긴 사연입니다. 와이프의 절친과 아니면 남편의 지인과 자주 어울리다가 사달이 났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사연을 제가 스토리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남자는 50대 중반이고요. 여자는 10살 어린 40대 중반입니다. 결혼한 지는 20년쯤 되었습니다. 남편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고요. 아내는 주부입니다. 그럭저럭 무탈하게 딸 하나 낳고 잘 살아왔는데요. 부부는 여행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해서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골프는 4명이 꼭 필요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자주 어울렸대요. 그중에서 재수 씨라고 부르면서 아내와도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는 남편 친구가 있었다네요. 남자는 사업도 잘하고 인상도 좋고 골프도 싱글 수준이었답니다. 이혼한 상태였고요. 집도 가깝고 해서 술자리도 자주 가졌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아내한테는 외간남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이 사실을 간과한 거죠.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남편과 아내, 그 친구 셋이서 골프를 치고요. 동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기분 좋게 술에 취해가던 무렵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즈니스 자리가 있는데 남편한테 오라는 전화였어요. 남편은 친구한테 자기가 다른 곳에 가야 되니까 재수 씨 잘 모셔다 주고 가라. 아니면 우리 딸도 수학여행 갔으니까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고 있으면 빨리 마치고 들어올게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내와 친구는 남은 술을 다 마시고 집까지 가는데요. 친구도 아내도 술에 취했답니다. 그래서 서로를 부축해 가면서 걸어갔어요. 술이 웬순가요? 이때 두 사람은 미묘한 감정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옵니다. 남자 여자로 확 느낌이 와버린 거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격정적인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미친 듯이 소파에서 정사를 치르고 친구는 남편이 오기 전에 서둘러 나갔습니다. 아내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좀 전에 짜릿했던 그 느낌에 들떠 있었겠죠. 밤늦게 남편이 와서 친구 안 왔어? 라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아니 집에 안 들어오고 바로 갔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같이 만날 때 아내나 친구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둘은 낮에 주로 만났는데요. 어떤 날은 둘이 즐기고 있을 때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안부 전화를 한 적도 있었다네요. 2, 3일 간격으로 모텔을 다녔답니다. 색정에 굶주린 듯 만날 때마다 2-3번씩 했고요. 나중에 남편이 알아보니까 잠자리 동영상도 찍고 다른 적나라한 사진들도 찍었더랍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날 무렵 남편한테 다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지금 골프장인데 나 네 와이프 봤다? 라는 겁니다. 오늘 골프 간다는 말 안 했는데 누구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남자 둘에 여자 둘인데 누군지는 나는 모르지 라고 하더래요. 남편은 그럼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 라고 했고요. 친구는 4사람이 식사하는 모습을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진 속에 그 동창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이 친구 어디야? 식사나 같이 할까? 라고 했더니 친구는 안 돼. 미팅 중이라 바빠 라고 합니다.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내한테는 일부러 전화를 하지 않았대요. 둘이 어떤 사이일까? 둘이서 골프를 갈 이유도 없지만 혹시 가게 되면 말을 할 텐데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반겨줍니다. 티업 시간이 오전이라 일찍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열흘이 지나는 동안 남편은 아내나 친구한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된 친구 관계도 소중하고 증거도 없이 아내를 의심할 수도 없잖아요. 확실하게 알아보자는 생각이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남편은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같이 가자고 합니다. 장례식장이 대전에 있었는데 3명은 한 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분위기 좋게 상갓집에 도착해서 남편은 와이프 앞에서 포금을 하는 척합니다. 와이프는 왜 이렇게 마셔? 라고 못 마시게 말렸지만 남편의 의도된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겠죠. 친구는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남편은 나 취해서 운전할 수 없으니까 근처 호텔에서 하루 자고 가자. 새벽에 출발하자.
가자. 그러면서 일부러 엄청 힘든 내색을 하면서 호텔로 갔답니다. 방 2개를 잡고 남편은 곧바로 침대에 쓰러져서 잠든 척 했죠. 아내는 샤워를 하고 문자를 누군가와 열심히 하더니 조용히 방문을 열고 그러더니 옆방으로 가더랍니다. 와, 남편은 열이 받을 대로 받는데도 친구 방 앞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30분을 서 있었답니다. 30분 동안 안에서 웃는 소리, 신음소리, 깔깔대는 소리 들어가면서요. 그리고 방에 돌아와서 자는 척하고 있는데 1시간쯤 지나서 아내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렇게 친구와 아내의 불륜을 확인한 남편은 이제 새벽에 한 차로 올라왔겠죠.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제 무슨 술을 그리 많이 먹었냐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태연하게 물어보는 친구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대요. 두 년놈을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충동까지 느꼈는데 그냥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했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될지 고민을 한 거죠. 일단은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내의 핸드폰을 뒤져봤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더래요. 그래서 남편은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하고 태연하게 술 한잔 했는데요. 이번에는 친구가 엄청 취했습니다. 친구는 미안하기도 하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술만 마셨나 봅니다.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남편이 친구 파우치에서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꺼내서 챙겼답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헤어지고 친구 핸드폰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뒤졌는데요. 돌싱이다 보니 잠금 장치도 안 해놓았더래요. 역시나 그 아내는 남편이 걱정했던 대로 아내와 주고받은 수많은 문자와 동영상, 사진들이 있더래요. 동영상은 포르노는 저리 가라 할 정도고요. 둘이 나체로 찍은 사진에 관계를 가지면서 주고받은 대화 등등이 모두 저장되어 있더랍니다. 왜 그런 걸 저장했는지 남편은 알다가도 모르겠더래요. 영상들을 다운받아 놓고 남편은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무슨 일인지 네 핸드폰이 나한테 있다 라고 가져가라 했습니다. 친구는 찔리는 게 있었겠죠. 전화하자마자 곧바로 가지러 왔더래요. 너무나 이젠 확실하게 두 사람의 불륜을 확인한 남편은 아내를 불러냈대요. 그래서 싸늘한 음성으로 아내한테 친구와 무슨 관계야? 솔직하게 얘기해 라고 물었답니다. 아내는 그때까지는 남편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잡아떼더래요. 그런데 그 남편이 다운받은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더랍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다 털어놓더래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요. 아내는 같이 살 면목이 없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남편은 순순히 인정하는 아내를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너무나 맥이 풀리더래요. 그래서 일단 집에 들어가라 라고 들여보냈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아내한테 다 들었어. 만나자 라고 합니다. 친구가 식당에 들어오는 순간 뺨을 후려쳤대요. 친구란 자식이 친구 마누라하고 바람을 피우는 게 이게 인간이 할 행동이야? 이 짐승부터 못한 땡땡이야 라고 욕을 하면서요. 친구는 식당에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더 기가 차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친구와 자기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아내를 사랑한답니다. 단순한 욕정이 아니었대요. 와, 도대체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 일을 어찌해야 될지 남편은 너무 놀래서 황당하고요. 다음날 낚시를 가가지고 3일 밤낮을 고민했답니다. 앞으로의 자기 인생, 딸아이, 두 연놈을 어떻게 할까 등등의 생각을요. 이미 다른 남자한테 몸과 마음을 빼앗긴 아내한테 화도 안 나더랍니다. 희한하게. 허망하기만 하더래요. 3일 후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대신 딸과 연락을 끊고요. 위자료와 재산은 한 푼도 주지 않는 조건으로요. 딸한테는 우울증이 심해서 집을 나간 것으로 했고요. 나중에라도 딸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 엄마의, 그러니까 아내의 불륜 사실을 딸한테 얘기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대신 자동차하고 비자금은 챙겨가라 했대요. 아내는 남편의 뜻에 모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도 만나서 정리했대요. 자, 이제 너랑 나랑 평생 인연을 끊고 살자. 내가 동창 모임에 다 까발리고 너를 친구 사이에서 매장시키고 싶지만 참는다. 모임에 영원히 나오지 마라. 대신 누구하고도 연락하지 말고 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게 살아라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날 무렵 친구가 찾아왔대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으로 더 나쁜 놈이 되겠다라고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감을 잡았답니다. 아내 이야기구나 라고요. 친구는 사업을 모두 정리해서 아내하고 함께 부산에 내려가서 살겠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은 상관없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너하고도 아내하고도. 대신 내 눈에는 띄지 마. 나는 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말했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친구와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대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딸하고도 연락하는 것 같지 않다 하고요. 여자라면 치가 떨린대요. 앞으로 자기 인생에 여자는 없다고 하더군요. 대신 여전히 사업은 잘 꾸려나가고 있고요. 성당에 다니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네요. 배신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아무리 친해도 친구나 지인은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여야 한다라는 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송미정의 연애고수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